네, 안녕하세요. YJ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제 본업인 시장, 대체투자 시장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고요. 지금 제가 최근 한 2, 3년간 가장 투자가 활발했던 프라이빗 크레딧에서 지금 사실 미국 위주로 항상 해왔었는데 뭐 계속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바뀌고 있죠. 미국으로만으로는 좀 쉽지 않아서 뭐 유럽이나 뭐 호주 이런 쪽으로 조금은 메인 시장은 아니지만 일부 이제 보완책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시가장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네. 고고고. 1페이지고요. 계속 사실은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은 미국 위주였어요. 당연히. 지금도 미국 위주고 한데 유럽이 조금씩 올라오는 중이죠. 이때 자료를 보시면은 전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시장 중 US 63%, 유럽 29%래요. 29% 유럽, 63% 미국. 뭐 이런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어쨌거나 전체 시장은 뭐 지금 2014년에 456 빌리언에서 2014년, 24년에 1.7 트릴리언으로 CAGR 연 14% 수준으로 엄청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요. 미국이 당연히 메인 시장이었던 거는 계속 뭐 넘버원 시장이었죠. 그래서 뭐 기술혁신, 테크니컬, 뭐 AI든 뭐 전반적인 메인 드라이버로 세계가 성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갔으니까 미국이 가장 투자할 것이 많았고요. 그리고 투자자 풀이라고 하면은 미국은 그런 은행 대출보다는 어떤 민간 자금 조달 시장이 훨씬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상품으로서 프라이빗 크레딧, 프라이빗 대출이 미국은 또 빠르게 활발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크레딧 포함한 비은행 금융시장의 비은행 비율이 미국이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곳이 더더욱 많았던 거죠. 시장도 컸고 그 중에서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비은행성 투자 상품도 많았고 그랬던 거고요. 근데 유럽은 2020년 이후 이제 유럽은 독립적인 성장을 시작하면서 뭐 어떤 차별적인 투자 시장이래요. 이 말은 결국 은행 중심, 온리 은행이었다가 슬슬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아주 조금씩 그런 거고요. 그래서 2024, 2025년을 기점으로 유럽은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그럼 은행이 대출을 많이 못 하겠죠. 그럼 은행 위주로 했던 유럽 시장에서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는 메인 대출이 줄어들고 반대급부로 무엇인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프라이빗 크레딧일 것이다 라는 거고요. 뭐 그런 부분이 이런 정책적 자본시장 육성 계획도 있는 거죠. 프라이빗 크레딧이라는 뭐 얘만 키우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은행이 아닌 또 다른 자본시장 자체를 육성 계획 등을 갖고 있어서 어쨌거나 유럽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럽 시장은 어떤 효용이 있을지 간단히 보면은 유럽은 사실은 뭐 이렇게 결국은 분산이겠죠. 지역적 분산인 게 많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분산 효과, 미국이라는 US라는 지역만으로 투자하다가 어떻게 EU라는 조금은 뭐 약간 그래도 상관계수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산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리스크 조정 수익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접근성,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동일한 리스크, 뭐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뭐 WB라는 똑같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유동성이 높은 미국보다는 유동성이 낮은 유럽은 조금이라도 금리가 더 높겠죠.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더 동일한 리스크인데 디폴트 리스크인데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리스크 조정 수익률 동일한 리스크일 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쨌거나 미국 프라이빗 크레딧 익스포저 높은 투자자들에게 다 미국이겠죠. 어떤 지역적 분산 효과도 주고 경쟁자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개념 어쨌거나 조금은 미국이 잘 되면 유럽이 꼭 이런 조건 아닌데 유럽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미국이 좀 떨어졌을 때 반대급부로 유럽이 오를 수도 있는 어쨌거나 좀 강한 스트롱한 분산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개념으로 유럽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유럽의 기회 요인이고요. 유럽이 이제 시장이 왜 커질 것이냐라는 것을 보면 요 그림 1을 먼저 볼까요? 딱 보시면은 유럽과 미국이죠. 그러면 유럽은 이게 지금 파란 게 뱅크예요. 은행 비중이 2008년에도 유럽은 86%였는데 많이 그나마 자본시장 활성화돼서 2024년에
76%까지 10%포인트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 아닌 넌뱅킹이 한 24%까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거의 2배가 된 거죠. 14에서 24로. 근데 미국은 2008년 때도 애당초 61%가 넌뱅킹, 뱅크가 아닌 쪽의 자본시장 조달이었고요. 그게 18%포인트가 증가해서 79%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은행에 의한 조달은 2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확대로 늘어날 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근데 유럽은 지금 은행 포션을 뺏어올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이란 시장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림 2를 한번 보시면은 뭐 부채 조달할 때 은행 대출은 유럽은 70, 비슷한 얘기죠. 미국은 25에서 결국은 지금 유럽, 그러니까 미국, 유럽, 영국, 저펜, 차이나 보면은 사실은 이걸 보면 미국이 되게 비은행적인 자본시장이 되게 활발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모두가 US까지 가진 않겠지만 최소한 유럽이란 것은 영국보다도 지금 비은행 대출이 적고, 일본, 중국보다도 그러니까 비은행 대출이 작은 은행 대출에 정말 몰빵된 그런 시장이 유럽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은행이 뭐 바젤3 규정이던 전반적인 규제가 동일하게 지금 강하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의 그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이 조금씩 늘어나는, 여기서 추가되는 파이가 크겠죠. 좀만 늘어도 거의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빠르게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 보시면 미국이랑 미국이랑 그 영국 포함한 유럽을 비교해 보면은 GDP 기준으로는 29 트릴리언 달러, 23 트릴리언 달러 비슷하죠.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뱅크 에셋, 은행이 갖고 있는 에셋은 오히려 GDP 대비 미국은 GDP 대비 82%인 23.8 트릴리언인데 유럽 쪽은 GDP의 142%인 38.2 트릴리언 달러. 결국 뱅크 에셋은 이쪽이 훨씬 높아요. 지금 높은 거고, GDP는 미국이 조금 더 높고, 그런데 결국 이쪽 시장, 결국 자본시장 상품들을 보면은 레버리지로는 미국이 1.4 트릴리언이면은 유럽은 0.36, 미국의 26% 고작. 그리고 하이힐드 마켓 채권이죠. 지금 이런 하이힐드 채권의 경우도 미국의 37% 수준. 그리고 다이렉트 렌딩,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은 51%, 미국의 그 정도밖에 시장이 크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유동화, 어떤 증권화 했던 시장도 ABS 이런 부분들 말하는 거죠. 4%. 아예 이런 유동화 쪽은 아예 하질 않나 봐요. MBS, ABS, CMBS 이런 부분들은 유럽이 현저히 적다. 그 말은 지금은 적다. 근데 조금은 더 결국 은행 대출 위주의 시장이니까 은행 대출 줄어들면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다. 근데 은행 규제는 강화되고 있긴 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 그러니까 은행 파이를 뺏어오는 거에 의한 마켓 쉐어 상승이 꽤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미국과 유럽의 지금 사실 이게 2025년 5월 주황색 그래프를 보면요, 프라이빗 뎃은 지금 이거 지금 규모가 아예 다르죠. 여기 유럽과 미국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래도 어쨌건 유럽은 대출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사모대출 위주의 은행 대출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또 개중에도 어떤 시장성 있는 레버리지론이나 시장성 있는 하이힐드 채권보다는 이런 비시장성 사모형 대출이 제일 비중이 높죠. 그래도 이게 제일 익숙한 경우긴 한 거예요. 은행 대출과 유사하니까. 미국은 하이힐드 채권 방식과 거래 시장에 있는 레버리지론 시장이 더 크고, 프라이빗 크레딧, 프라이빗 뎃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작긴 하죠. 그런 만큼 자본시장이 진짜 발달을 하긴 한 거예요. 미국은. 이제 유럽은 이제 뭐 이런 채권 방식과 유동성 있는 대출보다는 이제 이런 사모대출 형태로 먼저 발전하고, 그리고 다시 확대가 되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유럽의 기회에 뭐가 있나요? 지금 그래도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뭔지 짓거리, 여기 오피셜한 용어가 아니네요. 멋진 단어가 아닌데 뭔 짓인가를 하고 있대요. 진짜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뭐 익지빗 6라는 미래 전략 로드맵을 뭔가를 하고 있고, 그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결국은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은행의 단순 저축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을,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유럽 집행위원회는
saving for the future plan. 그래서 은행에 예치된 10조 유로를 그냥 저축한 거를 주식채권 투자 상품으로 좀 전환해 보겠다. 유럽 개인들이 은행에 그냥 몽창 박아놓은 돈들을 좀 걔네들도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좀 돌려보겠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어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어떤 계좌를 도입하고 방식을 바꿀 거고요. 연금 시스템을 해서 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늘리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프라이빗 크레딧 더하고 아까 시장 통합 감독 개혁을 한대요. 그래서 사실 EU는 유럽 연합은 다 국경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각 국가별 금융기관이 기준도 다르고 규제도 다르고 뭐 다른 게 너무 많아. 세제도 다르고 승인 절차도 다 다르대요. EU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EU라는 하나를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스페인 대출 채권 투자했으면은 그 옆에 또 뭐 포르투갈 예를 들어 그런 데 하던가 아니면 프랑스 하려면 또 규제가 달라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일일이 그러니까 유럽 시장 전체에 대해서 한 방에 승인을 받고 한 방에 통합으로 할 수 있는 현재 상태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통합을 하려고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EU 금융시장 내 연결성, 표준성을 늘리고 펀드의 국가 간 뭐 이동에 대한 장벽을 좀 제거해서 동시에 여러 국가를 투자할 수 있게 유럽 내에 여러 할 수 있게 좀 바꾼다고 하고요. 보고체계 감독기관들을 좀 협력해서 일일이 국가마다 감독기관이 딴소리 하는 거를 좀 조율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감독기관도 통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쨌거나 조금은 유럽 전체에 대한 금융 상품이 나오기 쉽게 또 개인들이 금융시장 쪽 상품 쪽으로 또 저축을 돌려서 그쪽에 자본 공급도 늘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유럽은 지금 정책적인 게 변경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수혜로 프라이빗 크레딧도 또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게 제일 많긴 하죠. 현재 투자한 이유는 스프레드 프리미엄이 제일 많아요. 스프레드 프리미엄이란 이유가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 다이렉트 렌딩은 구조나 리스크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동일 등급, 어떻게 보면 유사한 리스크를 가진 녀석을 투자했을 때 한 지금 25에서 50bp를 더 유럽 쪽에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유사한 신용 등급을 투자했을 때 미국, US와 EU 간의 스프레드 차이인 거고요. 파란 게 미국인 거고 주황색이 유럽인 거 차이 보면은 결국은 스프레드 차이가 뭐 2023년 38bp부터 최근에 45bp까지 유럽의 대출을 투자했을 때 기본적으로 동일 리스크 했을 때 스프레드가 45bp 정도 높다는 거고 추가적으로 보통 원화로 환해질해서 하게 되니까 해치 코스트가 지금 최근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은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포인트라는 해치 코스트를 거의 2.0%가 내려가는 거죠. 수익률이 내려가는데 유럽은 한 0.18%포인트 내려간다고 하니 이 부분이 또 과거에도 그러니까 크게 막 역전할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런 해치 코스트에 대한 유로화에 좀 더 유리함 그리고 통화 자체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유럽 쪽으로 투자했을 때 45bp를 더 먹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는 한 200bp 정도의 지금 200bp 정도의 추가적인 원화 환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 동일한 리스크일 때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많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일부 분산을 위해서 유럽에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유럽을 메인으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죠. 당연히 물량이 그만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였어요. 오늘 이거 유럽 프라이빗 크레딧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뵐 수 있을까요? 재미없으면 안 돌아올 텐데 재미가 없죠. 그래도 지식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용기 있는 분이 있다면 환영입니다. 또 다음에 봬요. 안녕.